자, 이번 주는 우리가 글렌고인 시음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주 난장 우리 글렌고인 위스키를 다시 한번 좀 맛도 보고, 그리고 우리 바텐더님과 함께 맛도 보고, 그리고 이 글렌고인 위스키를 이용한 어떤 좀 특별한 레시피가 없을지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요. 이게 또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김에 그러니까. 네. 글렌고인 12년을 한번 까서 와. 일단 마셔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세 병을 지금 우리 시음이 할 때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네, 저건 진짜 큰 거예요. 네. 아 근데 아까 한참 업되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니까 다운이 되면서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지금 이게 컨디션이 안 올라와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안 돼. 교수님이 10년 이상 내버리면 안 돼. 근데 이 글렌고인 12년산이야말로 우리가 식사하고 난 후에 마시는 위스키로서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14년이 아니라 12년 아닌가? 12년이요. 아, 네. 식사라 그랬어요. 식사 후에 먹는 12년. 아직 술이 덜 깨졌습니다. 저는 약간 피트 향이 있는 술들은 양고기나 이런 거에 되게 매칭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고기랑도 잘 어울리죠. 근데 피트 위스키를 그냥 어떤 바베큐에 먹는다. 저는 와인이나 맥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굳이 페어링에 어떤 우위를 점하자면요. 그럼 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글렌고인. 글렌고인 12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페어링이 좀 잘 맞을까요? 식후에 디저트와 같이 먹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를 들면 바디감이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요. 식후에 나오는 어떤 케이크나 약간 버터리한 그런 종류의 뭐 어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그런 디저트와 함께 마실 때 서로가 가지지 못한 점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렘 브릴레. 네네. 맞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이 12년산 책 중주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입을 완전 깨끗이 씻어주거든요. 그럼 다음 후반에 있는 그 코스 요리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근데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말씀하신 건 식중주가 아니라 식간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종의 간주. 디저트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그죠. 그러면은- 식간으로 먹기에는 네, 맞아요. 아주 좋을 수 있는데 정말 정찬이랑 여를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럼 저는 와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치, 마리아주로. 음식이랑 이제 같이 씹으면서 먹을 때는 비교적 위스키보다는 와인이 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 하나가 이제 끝나거나 완전히 끝나거나 이럴 때는 이 위스키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좀 거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이제 먹었는데 그거 먹으면서 이 초콜릿과 함께 너무 좋다. 근데 위스키를 위스키는 진짜 먹으면- 초콜릿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이 고급 위스키랑 브랜디는 어느 메뉴에 있냐면 음료 메뉴가 아니라 디저트 메뉴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회나 날 음식이랑 생 음식이랑 잘 어울린다고 했던 위스키는 다른 거고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글렌고인 아니요, 씨는? 글렌고인도 살짝 차갑게 해서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위스키를 와, 그럼요. 위스키를 시원하게 먹을 생각 못 해봤어요. 네. 좀 그 향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아니 나는 위스키를 얼음에다 타 먹는 게 더 맛있는데 얼음에 타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 그거 위스키를 모독하는구나. 그 위스키 매니아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그러죠. 그럼요. 온도라고 얼음에다 어디 얼음에다 지금 좋은 희석을 위스키? 법원이라 그렇게 먹어. 그냥 그럼요. 보통 이렇게 뭐 레드 와인을 차갑게 먹는 거나 마찬가지의 표현이다. 레드 와인에 얼음을 넣어 먹는다면 약간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겠습니까? 표현이다라고 하긴 이런 하는데. 몰상식한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댓국 먹을 때 소금이랑 후추 뿌려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소금이랑 후추를 뿌리면 그건 순댓국밥에 대한 모욕입니까? 아니, 소금이랑 후추는 괜찮은데 순대국밥에다가 예를 들어 휘핑크림을 쫙 해서 먹으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휘핑크림을 뿌려서도 맛있게 먹는다면 저 순댓국밥에 하는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스키는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말로는 못 이기겠구나. 아니 거의 뭐 위아더 월드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논리적이야. 위스키가 왜 존재하냐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맞죠. 이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면 그렇죠. 얼음을 넣어서가 아니라 심지어 코로 마셨어도 즐거우면 끝한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마라샹궈 코로 드셨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라향이. 마라 향구가 이 코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넘어와서 아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코 점막이 콧구멍으로 찢어져요. 막 마라샹궈 어, 당겨서. 네네.
설명을 듣고 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거하게 막 허겁지겁 먹고 이걸 마시니까 아 기분이 다시 올라옵니다. 들어가죠. 그 느낌 있지 않아요? 아 그리고 게다가 살짝 달큰하면서. 우리 저 예전에 처음에 발 교수님이 그 올해의 술 나의 최애 술 네네. 했을 때 그 글렌고인 12년이 이제 먹었을 때 그 느낌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지금 받아요. 이게 빈속에 먹었을 때는 이 타격감이 좀 아. 셌는데 지금 이 음식을 먹고 먹으니까 뭔가 굉장히 그러면 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때 안 마셔봤으니까 다른 걸로 접근을 해볼게요. 병입의 차이, 병 크기의 차이. 아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그 우리가 요전 시간에 시음했을 때는 이제 작은 작은 키트였었다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750ml짜리 네. 병이니까. 그걸로 그래서 약간의 저도 약간의 그런 미세한 건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큰 차이가 그죠?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랬어. 이거는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을 같이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좀- 지금 영상이 네. 나옵니까 지금? 바틀 한 번만 패스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영상이 네. 영상 준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위스키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냐라는 맥락이랑도 통해요. 아 네네. 위스키를 이렇게 한번 오픈했는데 얼마나 더 마실 수 있나요? 어. 답은 남아있는 위스키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사람들이 이 뚜껑을 닫았을 때 이 미세한 틈 사이로 공기들이 막 하면서 위스키가 계속 산화가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양은 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에요. 위스키가 이렇게 뭐랄까요 에어링 되는 네. 위스키의 맛이 좀 약해지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은 이 뚜껑을 닫았을 때 들어가야 남아있는 공기와 위스키의 산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뚜껑을 열었을 때 오래 묵혀놨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산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요만큼 남았을 때는 요만큼이라는 건 지금 한 네, 3분의 1 그렇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남았을 때는 사실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가 남게 됐다. 아 이럴 절반 때는 이상을 마셨다. 그렇습니다. 빨리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한 번 열었다 닫을 때마다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너무 공기가 커지고 많으니까 병이- 거기에 비해서 남아있는 위스키의 양은 적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산화가 더 빨리 이루어져요. 아 그러면 정리하자면 한 절반 이하로 먹었을 때는 뭐 그렇게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절반이 넘어가는 정도면은 오히려 빨리 먹어야 된다. 거기에 있어서도 저는 빨리라는 단어를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위스키의 맛에는 정답이 없어요. 산화가 많이 진행된 게 또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사람마다. 하지만 바텐더님이 생각하실 때는 저는 위스키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예상치 못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얘는 산화가 된 게. 그렇죠. 얘는 풀려도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다가 완전히 이 마지막 불꽃에서 이런 화려함을 보여주고 끝나버리네. 약간 이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교수님 보통 와인은 와인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와인은 보통 금방 산화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도수 자체가 훨씬 낮고 네. 안에 있는 유기물도 사실은 더 많고 아. 근데 얘는 이제 증류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오크통과 접했을 때 오크통과 약간 그 얘가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생기는 일부의 그 부분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와인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산화나 이런 것들이 균이 활동하기가 좋죠. 아니 저희 바 같은 데 보면은 뒤에 막 그러니까. 뭐 한 되게 몇백 개 많은데. 병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위스키도 뭐 한 절반이 안 되는 것도 남아 있기도 맞아. 하고 네, 장도 그렇잖아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지능적인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가 좀 바쁜지 네. 한가한지. 바가 바쁘다면 아, 버틀의 회전도 바로-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상관없는 그렇다면 거죠. 이제 빠르게. 잔량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아. 아마 그 위스키도 곧 따로 팔리고 아. 새로운 위스키가 들어오겠죠. 회전이 이게 빠르다면.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남은 게 얼마 안 됐을 그렇죠. 확률이 높다. 그렇죠. 만약에 바쁜데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한가하다. 그런데 저렇게 절반 이하로 남은 버틀이 좀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 버틀을 시킬 때는 약간 조심스러울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 꿀팁이네. 그렇습니다. 오. 와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이건 너무 현실적인 어. 꿀팁이에요. 진짜 지난 진짜로. 시간부터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 약간 한간 바 같은데 좀 갔다 이러면은 절반 이하로 남아 있는 바틀 술 같은 보다?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좀 피하고. 그래서 너무 안 너무 해야겠다. 그냥 늘 우리가 늘 먹는 뭐 마티니 주세요 너무 유명한 이런 네. 그런 것만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회전율이 이렇게 그래서 뭐 신선한 그건 그럴 수도 거를. 있죠. 어찌 됐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남은 게 별로 안 됐을 때도 뭔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피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 기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제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그 보통 이런 조금 위스키 바에 갔을 때는 시음을 조심스럽게 요청하는 게 큰 무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저기 베스킨 라빈스 간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잔 막 달라고 그래요? 그럼요. 내가 만약에 글렌고인 25년을 한 모금 먹어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조금 어렵죠. 근데 만약에 글렌고인 12년 정도 되는 술을 제가 이 술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그런데 주문하기 전에 한 모금만 시음을 해볼 수 있을까요? 몇 방울만 좀 맡아볼 수 있을까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죠. 몇 번까지 가능해요? 다섯 개? 다섯 개면 그러면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2번까지로 두 하겠습니다. 번까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서 일을 할 때 2번까지는 맛을 보여드리는데 3번째부터는 향만 맡게 해드리거든요. 세 번째부터는 네. 그러면은 이제. 달라고 하면은 따라서 이렇게 코만 이렇게 아니요. 대고. 코르크를 흠뻑 적신 다음에 코르크 향을 맡게 해요. 네, 2번까지는 하죠. 사람 심리가 또 세 번째 되면은 이게 뭐야, 정말 진짜. 그러니까 세 그럴 수도 번째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음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이 시음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술을 찾고 그걸 그쵸. 주문을 유도하는 건데 이제 이 시음이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세 번째 시음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세 번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될까 봐. 그러니까 한 2번까지는 괜찮아. 3번째를 그냥 진상 왔네. 진짜 왔네. 세 그러니까 번째 세 되면 번이 약간 이미 진상 혀가 느낌이 꼬였을 수도 있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글렌고인 12년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우리 오수인 바텐더님은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피트 위스키의 어떤 그 뭐랄까 정수인 이 아드백 네. 증류소에서 이제 일하신 그 아일라 섬에서 네, 일하시다 오셨잖아요. 피트 위스키 좋아하시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트 위스키 애호가신가요? 피트 위스키를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고요. 피트 위스키를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뭐 식단도 조절하고. 진짜 그 정도. 뭔가 이게 무슨 우리랑 다른 빨갱이 살고 색출하는 것도 아니고 피트 애호가이 아니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피트 애호가는 확인이 됐고 피트 애호가로서 이 피트 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네. 이 글렌고인 위스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위스키가 있어야 피티한 위스키를 더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티한 위스키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완전히 피트 위스키의 휩쓸림에 나의 정신이 따라가게 됩니다. 맛이 너무 강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처음에 마실 때는 감동인데 충격이고 이런 위스키를 2잔, 3잔 연속해서 마시면 입안이 피로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오케스트라도 전주가 있고 중주가 있고 간주가 있는 거죠. 이 내가 마시는 위스키 적어놨어? 왜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해? 네, 아무튼. 내가 마시는 위스키에도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네. 에피타이저도 있고 메인도 있고 디저트도 있는데 위스키에도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티한 위스키를 한 2종류 정도 먹었으면 그 다음에 피티하지 않은 걸 한 종류를 먹어줘야 그 다음에 있을 피트함에 대해서 또 마음이 좀 준비할 그런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티한 걸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피티하지 않은 것에도 어떤 중요함을 더 주게 돼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빤스피디님은 네. 피트 향이 있는 위스키, 피트 위스키로 처음에 입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싱글몰트를.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발벤이나 뭐 이런 걸로 와 싱글몰트 이렇게 맛있어 했었는데 네. 만약에 진짜 이제 위스키 어린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걸로 입문하는 거가 더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스키 초보 같은 경로인지. 경우에는 네. 뭐 물론 저도 위스키 초보였을 때 사실 피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였고. 네. 네. 어찌 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스키를 입문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위스키를 정복하고 싶으신 건지 거기에 정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목적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정복하겠다고 하면은 코스가 약간 달라집니다. 네. 정복 코스는 뭔가요? 옥토모라는 위스키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피트 향이 아주 센. 끝판왕이죠. 그거 이렇게 약간 좀 통통한 병에 이렇게 뿔 이렇게 길게 생긴 거. 아 그래요? 길게 아, 나 완전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길어요? 네. 아. 또 이게 운정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옥토버. 네. 이 피트한 위스키의 끝판왕이라고 불려요. 아 진짜. 일반적인 아드백이나 라프로이, 라가블린처럼 피트한 위스키를 페놀 수치로 한 게 ppm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한 40에서 50 정도로 보는데 그 옥토버 같은 경우 150에서 200 사이예요. 세 레벨이라는 뜻이죠. 저희 에피소드에서도 좀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 그거를 손님이랑 약속을 하나 합니다. 무조건 다 드시라고. 다라는 거는 한 한 병을? 잔? 네, 그 한 잔을 아, 한 지금부터 잔을? 한 잔을 드릴 건데 아, 한 잔은 이게 다. 분명히 싫으실 거다. 근데 나를 믿고 이 한 잔을 다 드시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드리는 그 다음에 위스키는 분명히 맛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뭐야? 비교가 되는구나. 니트로. 그렇죠, 당연히. 니트로요. 와. 옥토모를 다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드백을 한 잔 드리죠. 어머, 이게 이런 맛이었군요. 아. 그러면 그건 그 다음부터 위스키의 정복은 쉬워집니다. 근데 위스키에 입문을 한다. 살짝 발만 담궈보고 싶다. 네. 그럴 때는 이제 피트한 걸 최대한 배제하고 아. 좀 쉬운 위스키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 글렌고인 같은. 같은. 그렇습니다. 아. 그럴 때 글렌고인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아, 이거 약간 비유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운전 배울 때 그 운전면허 딴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그 사적인 그 선생님한테 10시간 사적인 선생님 네, 누구야? 사저 선생님한테 사장 누구야? 10시간을 사적인 배웠는데 선생님. 제가 그때 빨리 배웠었어야 되거든요. 바로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차가 별로 없는 상암동이나 이 고양시 이쪽으로 가달라고 한대요. 일단 겁이 나니까. 근데 저는 바로 지금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주문을 했어요. 네. 저는 차 제일 많은데 고속터미널 압구정동 끔찍해. 홍대 여기로 가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운전을 배웠거든요. 왜 그 멀쩡한 분을 그 죽음의 사지로 보냈어요? 본인의 연수로? 근데 아니, 저는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그만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난 다 됐다. 실전은 거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은 그런데 옆에서 같이 타신 분이 이제 아니 문제가 그거 있어요. 그분이 갖고 오는 차는 그 조수석에도 그저예요. 브레이크가 있는 그거? 데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절제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빨리 배웠는데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옥토모라는 걸 제가 7점 몇 버전이랑 9점 몇 버전을 제가 두 병을 9.3, 갖고 7.1. 그걸 제가 두 병을 준비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네. 거의 뒤져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그때 우리 먹고 완전 기절했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때 이후에 피트랑 나는 어떤 그 아드백이 네. 정말 1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먹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고지를 찍고 내려오고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말 된다. 그렇잖아요. 롯데월드 같은 데 가도 제일 무서운 거 그치, 그치. 처음에 네. 타면은 다음에 비슷한 거 바이킹 이런 거 타도 항상 그럼요. 그거 남은 거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를 하라고 제가 달 교수님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땡큐.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 이미 끝났죠. 너무 끝났죠 그거. 벌써 그게 한 6년 전이 아니 아니, 4년 아니죠. 전. 아, 3, 4년 우리 됐어요. 처음에 그 할 때 한참. 네. 자, 우리 지금 아일라 섬에서 실제로 1년간 근무를 하시고 오신 우리 오수민 바텐더님을 모시고 이번 주는 글렌고인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글렌고인 12년을 마시면서 또 피트 애호가로서의 어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떤 걸 저희가 얘기해 볼 거냐면은 이 글렌고인 12년 숙성 버전을 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쉽게 칵테일과 여러 가지 맛있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 그러면 미리 예고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류의 식재료를 지금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다음 시간을 위해서. 편의점에서 일단 탄산수 하나 준비하시고요. 탄산수 하나. 무슨 맛? 플레인? 플레인 라임 차. 라임? 일단 저는
플레인. 아 힘들어. 아 플레인. 플레인. 자 플레인. 고심의 흔적. 중요합니다 그거. 라임이랑요. 아, 라임이랑 라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임이랑 네. 플레인. 네.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투게더. 투게더? 투게더요? 투게더도 좋고요. 하겐다즈. 기왕 글렌고인을 넣을 거라면 하겐다즈. 하겐다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어요. 보컬. 그 허쉬 아이스크림 중에 스쿱으로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허쉬 초콜릿? 아니 허쉬에서 이제 아이스크림도 만드는데 혹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고요. 스쿱 단위로 파는 아이스크림. 아 그냥 조그만 건 그래요? 네, 조그만 거. 네, 편의점에서도 팝니다. 허쉬요? 허쉬. 네, 그게 초콜릿. 그쵸 혹시 가정에서 카드- 예쁘게 딱 근데 동그란 이렇게 스쿱 모양으로 이렇게. 먹기 너무 좋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과가 탄산수랑 아이스크림만 일단 준비하면 모든 게 다 완료. 그렇습니다. 와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자, 글렌고인 12년산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 뭐가 있을지 다음 시간도 이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술렁여